이번 시간 사료위험물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자, 사료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이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고, 자, 우선 위험 등급 1등급군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특수인화물이에요. 자, 특수인화물에서 일단 정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1기압에서 20도씨인 것으로 발화점 100도씨 이하인 것과 동일 조건에서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 이하로서 B점이 40도 이하인 것. 이게 이제 괄호넣기로 숫자로 많이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인화물의 품목들을 좀 몇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걸 암기할 때는 디아소, 요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디아산이죠. 산화프로필렌. 암기할 때는 디이아산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은 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4가지 품목 정도니까 다른 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자, 우선 디에틸에테르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45도. 그래서 연소 범위는 1.9에서 48% 정도 됩니다. 연소 범위는요. 사료위험물 중에 인화점이 가장 낮은 그런 물질이 디에틸에테르가 되겠습니다. 자, 직사광선에 분해돼서 과산화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갈색병을 써야 되고요. 자, 밀전하고 냉암소 등에 보관하되 용기 공간 용적은 2% 공간 용적을 둔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CaCl2를 넣어두고 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위해서, 이게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40메시 구리망을 넣어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산화물 검출은 건 뭘로 할 거냐? 10% 요도와 칼륨 용액과의 반응으로 확인한다. 이게 또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화탄소인데 CS2죠. CS2. 이항화탄소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 연소 범위는 약 1.2에서 44%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소 범위를 알면 위험도 값도 계산할 수 있겠죠. 우선 황색이고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은 잘 녹는다. 중요한 건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유가 그겁니다. 시험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물속에 저장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연성 가스,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속에 또는 수조에 저장한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인데,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39도. 자, 이항화탄소 아까 몇 도라 했죠? 마이너스 30도. 요 인화점 정도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산화프로필렌 마이너스 37도. 왜냐하면 시험에서 인화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39도고 연소 범위는 4.1에서 57%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성이고요. 은거울 반응과 펠링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암기할 거 구마수은,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및 그 합금으로 된 취급 설비는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구조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이런 걸 합금으로 된 취급 설비는 사용하면 안 된다. 암기하시고, 불활성 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 장치 등을 이용해서 저장 온도를 B점 이하로 유지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B점 이하로 유지한다라는 게, B점이라는 게 끓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B점 이하로 유지한다는 거 암기하십시오. 자, 산화프로필렌 인화점 마이너스 37도. 암기할 게 너무 많죠. 위험물은 사실 거의 다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암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산화프로필렌은 연소 범위가 2.5에서 38.5% 볼륨 퍼센트 되겠죠. 자, B점은 34도고 반응성이 풍부해서 구리,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수은 및 그 합금과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발열하고 용기 내서 폭발할 수가 있다. 당연히 피해야 되는 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특수인화물에서는 디아산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디에틸에테르, 이항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당연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등급, 위험 등급 두 번째 등급군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1석유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류가 있죠. 이렇게 알코올류. 이 두 가지가 바로 2등급군에 속하는 건데, 우선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제1석유류가 되겠고,
알코올류는 탄소 원자 1개에서 3개까지 포화일가 알코올이다. 포화일가 알코올을 바로 알코올류로 정의한다는 거. 우선 그거 기억해 두신 다음에 제1석유류도 역시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수용성을 외울 때는 가벤톨크 콜메초, 가벤톨크 콜메초, 가벤톨크 콜메초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가벤톨크 콜메초, 그 다음에 아피초이시. 뭐 앞 글자만 딴 건데 사실은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수월할 듯해서 순서를 이렇게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벤톨크 콜메초 아피초이시 이렇게 음을 좀 주면 더 외우기가 쉽죠. 가벤톨크 콜메초 아피초이시. 그래서 비수용성과 수용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비수용성에 나오는 가솔린, 가는 가솔린이죠. 예, 가솔린은 탄소 5개에서 탄소 9개까지 포화 불포화탄화수를 말하는 건데 인하점은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43도 정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발화점은 약 300도, 연소 범위가 1.4에서 7.6%.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암기가 돼야 위험도 값도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젠인데 벤젠은 인하점이 마이너스 11도입니다. 예, 이 경우 발화점 약 498도, 연소 범위가 1.4에서 7.1%. 요거 가솔린과 혼란스러우시면 안 돼요. 앞에 연소 하한값은 같은데 연소 상한값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벤젠의 경우에는 연소 반응식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C6H6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 이때 반응식 CO2, H2 생성물 나오는데 반응식 완결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탄소 6개니까 당연히 6배, 수소 6개니까 당연히 같아서 3배. 산소는 6일은 12, 3일은 4, 15개니까 같아지려면 2분의 15. 전체를 다 1을 곱하면 2몰의 벤젠은 15몰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12몰의 CO2와 그 다음에 6몰의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거 연소 반응식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톨루엔인데요. 톨루엔은 인하점이 4도. 요거 암기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톨루엔 인하점 4도고요. 그 다음에 톨루엔 같은 경우 연소 범위가 약 1.4에서 6.7%. 진한 질산과 진한 항산을 반응시키게 되면 니트로화에서 TNT를 제조할 수 있다. TNT 제조 원료가 바로 톨루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실렌인데요. 크실렌 중에서도 올소 크실렌 인하점이 17도, 아크릴로니트릴은 인하점이 0도, 뭐 그 정도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콜로디온, 메틸에틸케톤, 초산 메틸 나오는데 요건 교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액체 중에 아세톤이에요. 아세톤이 인하점이 마이너스 18도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연소 범위가 약 2.5에서 12.8%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색 투명하고 과산화물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피리딘, 초산에틸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냥 수용성 액체가 어떤 거다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석유류에서 비수용성은 가벤톨크 콜메초, 수용성은 아피초이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류입니다. 알코올류는 탄소 원자 1개에서 3개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틸알코올의 인하점이 11도.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2H5OH 에틸알코올의 인하점 13도. 그 다음에 C3H7OH 프로필알코올 15도. 굉장히 외우기 쉽죠. 탄소 원자 1개일 때 메틸알코올 인하점 11도, 2개일 때 에틸알코올 13도, 3개일 때 프로필알코올 15도. 11, 13, 15. 외우기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다만 이소프로필알코올, 구조식이 다른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인하점이 12도라고 하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에 있어서 연소 범위가 7.3에서 36 볼륨 퍼센트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메틸알코올은 이 경우는 소량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이다. 독성이 강하다. 30mg량 정도에도 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 1차 산화하게 되면 포름알데히드, 최종적으로 포름산이 된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1차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히드,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초산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2석유류 되겠습니다. 자, 이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인하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를 제2석유류로 분류하죠. 자, 그래서 우선 이 경우에도
비수용성과 그다음에 수용성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비수용성은 등경 테스크클장, 그다음에 수용성은 포초부이야. 그래서 우리가 등경하면 등유, 경유, 테라빈유, 스티렌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용성 액체는 포름산, 뭐 초산, 부틸알코올. 여기서 중요한 게 부틸알코올이에요. 부틸알코올이 명칭이 알코올이다 보니까 알코올인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부틸알코올은 탄소가 4개죠. 4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알코올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틸알코올은 화학적으로는 알코올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으로는 제2석유류 수용성 액체에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2석유류는 지정수량이 비수용성 액체가 1000리터, 수용성이 2000리터인데 어떤 게 비수용성이고 어떤 게 수용성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경 테스크클장, 포초부이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1석유류에서 가솔린의 발화점이 300도였잖아요. 등유는 발화점이 210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솔린의 경우에 하고 등유하고 구별을 했을 때 자, 가솔린이 인화점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3도였어요. 그죠? 인화점 비교하면. 자, 등유 같은 경우 인화점이 대략 30에서 6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발화점을 비교하면 인화점이 가솔린이 더 낮고 등유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화점은 가솔린이 300도, 등유가 210도 이렇게 등유가 더 낮은 상태에서 발화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석유류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석유류예요. 제3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70도 이상 200도 미만이죠. 200도 미만. 이게 이제 3석유류인데 3석유류 암기법 중크아니액을 중크아니까지가 비수용성. 그다음에 수용성은 액을. 그래서 중유, 크레오소트유, 아닐린, 니트로벤젠 이런 것들이 비수용성 액체인데 이 중에서 니트로벤젠의 인화점이 88도라는 거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수용성 액체로서 에틸렌글리콜이 인화점이 111도, 글리세린이 199도.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그래서 이제 비수용성 액체로서 중유, 클레오소트, 아닐린, 니트로벤젠 4가지 정도. 수용성으로 에틸렌글리콜, 그다음에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무색, 무치, 단맛이 나고 흡습성이 있는 끈끈한 액체로서 이가알코올이다. 자, 에틸렌글리콜은 이가알코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OH가 2개 있다는 거죠. 2개. OH가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틸렌글리콜은 이가알코올, 글리세린은 3가알코올. 그래서 우리가 에틸렌글리콜하고 글리세린하고 비교를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OH가 2개 있는 게 에틸렌글리콜, 이가알코올. OH가 3개 있는 게 바로 글리세린. 여기 나머지는 수소예요. 수소. 이건 수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OH가 2개 있는 이가알코올은 에틸렌글리콜, 3개 있는 글리세린은 3가알코올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글리세린은 인화점이 199도, 발화점은 약 370도, 3가알코올이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석유류예요. 제4석유류 같은 경우는 인화점 200도 이상 250도 미만, 기계유가 230도, 인화점, 실린더가 250도. 그래서 지정수량은 6,000리터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동식물류죠. 동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1기압 20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류를 말하는 건데 이 중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요드값 많이 물어봐요. 요드값이 정의. 자, 요드값이 뭐냐? 정의를 많이 물어보죠.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드의 그람수를 말하는 건데 불포화도가 증가할수록 요드값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자연발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드값이 크다는 얘기는 자연발화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성류가 요드값이 130 이상이고 반건성류가 요드값이 100에서 130, 불건성류가 요드값이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성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반건성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종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요, 이제 앞에다가 첫 글자에다가 굵은 글씨 또는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건성류 요드값 130 이상인 것들, 아마인류,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해바라기, 그래서 아들동정해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반건성류는 참기름, 옥수수기름, 청어기름,
채종류, 면실류, 콩기름, 쌀교유, 목화씨유 그래서 참, 옥청, 채면, 콩쌀목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붉은 석류는 요드값 100 이하인 것으로 올피아 땅,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땅콩기름, 올피아 땅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드값이 증가하는 경우, 요드값이 큰 경우가 바로 자연발화 위험성이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건석류 같은 경우가 좀 이중결합도 많고 불포화도도 많아서 공기 중에서 산화돼서 액표면의 피막을 만드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요드값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발화 위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위험물을 좀 정리를 하면 사료위험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 성질부터 좀 살펴보면 인화되기가 쉬운 물질이 사료위험물이에요. 그리고 착화 온도가 낮은 건 위험하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보다 가볍죠. 또 물에 잘 녹지도 않습니다. 증기는 공기에 약간만 혼합되어도 연소의 우려가 있는 게 사료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료위험물의 화재 특성을 좀 살펴보면 유동성 액체라서 연소 확대가 빠르고요. 증발 연소하기 때문에 불티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인화성이기 때문에 풍화의 화재도 인화된다. 자, 주로 소화 방법은 질식 소화 및 안개상의 주수 소화 가능합니다. 자, 교재에서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그 정의들이 쭉 나와요.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여러 가지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 삼아서 학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화성 액체 인화점 시험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인화성 액체 인화점 측정할 때는 측정 결과가 0도씨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측정 결과를 인화점으로 하고 측정 결과가 0도씨 이상 80도씨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도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동점도가 10제곱ml/s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 결과를 인화점으로 그리고 동점도가 10제곱ml/s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다라는 거. 측정 결과가 80도씨를 초과하는 경우는 또 역시 다시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인화성 액체 중에서 수용성 액체의 정의가 중요한 거야. 수용성 액체. 자, 수용성 액체 정의 뭐냐? 온도 20도씨, 기압 1기압에서 동일한 양의 중류수와 완만하게 혼합하여 혼합액의 유동이 멈춘 후 당해 혼합액이 균일한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인화성 액체 중에 수용성 액체로 정의한다. 이 정의사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